러시아가 기어코 전쟁을 확대했습니다. 연이은 패전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되도 않는 변명을 집어치우고 전 국민을 동원한 총력전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100만을 동원하든 1000만을 동원하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지어 설령 러시아가 보유 중인 핵무기를 쓴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패전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며 그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포탄과 총알에 찢겨나갈지만이 문제로 남았을 뿐입니다. 러시아를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 그냥 막 내뱉는 막말이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패전은 전 세계 여러 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동의하는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조금만 따져봐도 누구나 러시아가 끝장났다고 확신할 정도로 전황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답만 틱하고 내놓는다면 전쟁을 직접 겪은 이들이나 십수년간 군사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전쟁이 밑도 끝도 없이 길어져 물가가 치솟아 생활이 엉망이 되거나 핵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군사적 관점에서만 보면 충분히 염려할 만한 이야기지만 군사학적으로 현재 러시아의 상태를 따져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다른 걱정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전쟁 이후입니다. 러시아의 패망 이후 벌어질 대혼란과 핵무기 유출,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 그리고 되살아난 러시아가 다시 일으킬지 모르는 더 크고 잔혹한 최악의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 이야기도 그저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납득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가 갖는 여러 논란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선언하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20에서 35세 사이에 남성 30만 명을 1차로 징병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대 2,500만 명을 징병할 것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 러시아 정부는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도 그럴 게 러시아 인구 중 징병에 적합한 연령인 20에서 39세 남성이 2천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연령대별로 10에서 20% 정도는 군인이 되기에 여러모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 명을 징병하겠다는 것은 20에서 30대 청년은 물론 40에서 50대 중장년까지 싸그리 징병해서 전쟁터에 몰아넣겠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 2차 모집 대상부터는 아예 45세 이하로 징집 기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 침략을 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런 국가정책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러시아 현재 반응도 굉장히 나쁩니다. 이기고 있다더니 갑자기 무슨 동원이냐며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쇼이구가 말한 전사 6,000명에 많은 이들이 격분했습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특별군사작전 기간 동안 6,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러시아군은 큰 무리 없이 전선을 유지하며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익히 잘 알려졌다시피 러시아의 정부의 발표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즉 전쟁을 이기고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전과는 너무 다른 터무니없는 내용을 연이어 발표하자 이고르 일으킨 워곤조 등 친러 구구 세력조차 쇼이구를 맹비난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 국민들의 사기 역시 최악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민심이 푸틴을 떠났음에도 푸틴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바스에서 한판 승부를 걸어 단숨에 전세를 역전하겠다는 망상을 진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푸틴이 미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신이 멀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푸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만약 이대로 종전을 하면 푸틴 정권은 제재와 전쟁으로 몰락한 러시아 국민의 분노를 버틸 수 없게 됩니다. 푸틴이 사용하는 병기까지 도금돼 있다는 크렘린궁에서 국민들에게 끌려 나온 뒤 붉은 광장에서 몰매를 맞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전쟁을 이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쟁의 책임은 서방과 젤렌스키 같은 적들에게 돌릴 수 있고 만에 하나라도 러시아군이 승리해서 협상이 가능해지면 정권과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동원된 30만 명의 청년들은 푸틴 정권의 통치 기간을 아주 약간 늘리기 위해 소모되는 소모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인데요. 즉 이번에 동원된 병력은 분명 개죽음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상황과 별개로 3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에 압도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민간인이라 해도 상남자의 나라, 불곰의 나라인 러시아의 청년 30만 명이면 밀리던 전세가 단숨에 역전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군대를 나왔다 보니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다릅니다. 먼저 러시아는 한국처럼 제대로 된 징병제가 운영되던 나라가 아닙니다. 징병을 했을 때도 판을 치는 부패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군을 면제한 이들이 넘쳐났고 이름뿐인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개막장 군대에 제대로 된 예비군 체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동마다 동대장과 상근 행정병이 배치되어 정기적으로 연락망을 정비하고 경우에 따라 소집해 훈련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이런 조직 체계는커녕 예비군의 군적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집된다는 30만 명은 아무런 훈련도 받아본 적 없는 데다 제대로 된 신체 검사나 전공, 특기에 따른 평가 분류조차 이뤄지지 않은 무능력한 얼치기 때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감당할 훈련소도 없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대병을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30만 명을 입히고 재울 물자와 시설, 그리고 훈련용 교보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적어도 수만 명의 부사관과 조교가 반드시 요구되는데요. 하지만 부정부패 천국인 러시아 연방공화국에서 누가 감시하지도 않을 예비 전력에 대한 관리가 착실히 이루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군에도 기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던 훈련소와 관리 인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을 방문한 미군 장성으로부터 러시아군의 훈련 부사관 수준은 최악이라는 평을 듣기는 했지만 어쨌든 존재는 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5,6월경 교도부대라는 명목으로 차출되어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을 맞고 곤죽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러시아는 3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한 방에 훈련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이들을 재우고 먹일 시설과 이들에게 제공할 훈련 교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들을 가르칠 교관이 없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전쟁에 찬성하는 개인 군사 블로거들이 군대에 챙겨갈 물품으로 지열제와 지열대 등의 구급약품, 양말과 속옷, 케블라, 방탄 헬멧, 방탄복, 방한장갑, 나침판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총기가 합법이었다면 사가야 할 총기 목록까지 추천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준비물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러시아군은 소련 시절 사용했던 방탄복과 방탄 헬멧조차 부족해 전사자의 피 묻고 손상된 방탄복을 입었다는 이야기, 의무병들에게 1960년대 만들어진 썩은 의료품이 지급됐다는 이야기, 러시아군의 지휘관들이 최소 30-40년 된 지도를 들고 사라진 도로와 마을로 진격을 명령했다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실들로 따져봤을 때 이번에 동원된 30만 명의 신병을 1-2주 만에 훈련시키고 대충 낡은 군복과 소총을 쥐어준 뒤 전선에 총알바지로 내세운다는 소문 역시 사실일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의 동원령은 이름만 거창할 뿐 사실상 국가 단위의 활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원령이 이뤄진들 애꿎은 희생자만 크게 늘어날 뿐 전쟁의 승자가 러시아로 뒤바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쓸 수 있는 비장의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 남아있긴 한데요. 바로 전술 핵무기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 제한적인 핵전쟁을 벌여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고 나토를 위협하면 서방이 핵전쟁의 공포에 굴복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딱 한마디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사학을 전혀 모르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우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늘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미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돈바스 합병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위한 명분 확보입니다. 무슨 수를 썼든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라고 선언한 순간 러시아 영토를 침략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핵이나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 앞뒤도 안 맞고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돈바스의 러시아인을 나치로부터 해방한다던 이들이 돈바스에 핵을 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꼴이 우습다 못해 황당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가 이 명분으로 핵을 쏠 가능성이 폭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구산을 약속받지도 못했고 나토 국가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배신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서방이 희생을 자처할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을 받는 순간 미국과 유럽의 핵무기는 곧바로 러시아 각지를 조준할 것이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한 러시아군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멸망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러시아에게 핵보복을 할 확실한 명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지구상에서 세계 최강국이라는 위신과 신뢰를 잃습니다. 다 무너져간 러시아가 사용한 자그마한 전술핵 하나에 겁을 집어먹은 꼬리만 개, 지켜준다던 나라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주둔군을 믿고 핵무장을 하지 않던 나라들이 죽기 살기로 핵을 만들 것입니다. 결사항전을 하는 우크라이나도 지키지 못하는 중국 같은 나라가 서울이나 도쿄를 노리고 핵위협을 가했을 때 자국을 지켜주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핵우산이 없는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신을 잃은 미국과 군사력을 상실한 러시아 이야기는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고 두 국가만한 국제적 영향력이 없는 나머지 상임이사국들은 3세계 국가들의 연쇄적인 핵 개발을 막을 명분도 능력도 없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핵보유국 에디오피아, 핵보유국 동티모르 같은 돈 없고 군사력도 약한 나라들이 앞다퉈 핵보유국으로 나오면서 온 세상에 핵무기가 넘쳐흐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현재 세계 열강들은 더 이상 지구촌에서 열강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쏠 수 있는 핵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핵폭탄은 유지비가 아주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러시아에서는 수천 발의 핵무기 중 곧바로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핵탄두의 수가 아주 적습니다. 이 중 용도가 제한적인 전술핵의 숫자는 더 적습니다. 반면 서방을 이끄는 자유의 수호자 미국이 지금 당장 쓸 수 있게 준비한 핵탄두의 숫자는 러시아가 발사 준비를 마친 핵탄두의 숫자를 가볍게 압도하며 미 항모전단에서는 당장이라도 전폭기들이 사용할 다양한 구격의 핵폭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해 허세를 떠는 것을 방치하다가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것보다 곧바로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오판으로 수억 명이 죽을 수 있다 보니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인데요. 당연히 러시아의 고위 관료들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하려 할 경우 오히려 러시아 엘리트들이 전술핵 사용을 거부하고 푸틴을 숙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모두 죽을 게 뻔한 핵전쟁의 서막을 여느니 권력을 잃은 노인 하나만 제거해서 러시아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핵전쟁을 막는 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인데요. 이런 합리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핵전쟁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정 걱정이 된다면 꺼리튜브에서 먼저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 꺼리튜브를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